네, 하프로입니다. 최근에 제가 삼본정밀전자, 두산업, 멜츠셀, 신라젠 이런 종목들을 좀 체크를 해드리는데 최근에 그런 문의가 많이 와요. 물론 제 기 속으로만. 네, 이 코너 너무 괜찮다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그 주식의 시세 흐름도 당연히 체크를 하겠습니다만은 그 종목을 해석하는 풀어가는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계속 듣다 보면 이런 종목은 이런 접근법이 필요하구나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9월 18일이죠. 네, 18일은 발음 잘해야겠네. 현대바이오입니다. 이번 주에 많이 올라갔죠. 올라왔는데 현대바이오에 대한 어떤 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지 그리고 보통 기업을 분석하는 방법 그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해보고요. 또 하나가 제가 하단에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꼭 구독 신청을 해두세요. 제가 믿어 장담치 않은데 그 어떤 그 주식을 분석하는 많은 영상보다도 여러분들이 향후 투자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대바이오 풀어보죠. 자, 이 기업의 주가가 많이 올랐죠. 예, 일단 사실 주가가 오르고 내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과연 뭔데 이렇게 오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주식을 분석할 때 이게 뭘까? 예. 그러면 제일 먼저 제가 팁을 가르쳐 드리면 제일 먼저가 이제 뉴스 플로우를 뭐 검색하겠죠. 근데 그건 좀 한계가 있어요. 때로는 뉴스 플로우가 안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뉴스만 찾아가지고 아니면은 뭐 네이버에서 뭐 토론방 이런 데 다녀봤자 괜히 페인됩니다. 그럼 제가 간단히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멀쩡한 회사가 보통 이렇게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추측을 하는 겁니다. 야, 정말 주식이 바닥을 기다가 5,000원대에서 지금 대략 더블이 났습니다. 그리고 상한가를 형성했어요. 그러면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 주식이 상한가를 형성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런 생각을 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항상 보면 처음에 사람들이 추론을 해야 돼요. 뭐죠? 보통 이제 뭐 매각이 된다든지, 그쵸? 아니면은 신사업을 붙인다든지, 뭐 초강력 수주를 많이 했다, 뭐 계약을 많이 땄다. 그래가지고 이틀 연속 상한가는 못 가요. 네, 이틀 연속 상한가 가려고 그러면은 뭐 신사업을 붙였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뭐 강력한 테마가 나와야 됩니다. 그것도 상한가잖아요. 상승도 아니고 상한가면 경협 테마로도 못 가요. 그러면은 주식 중에서 사실 가장 상한가 재료를 만들기 쉬운 재료가 뭘까요? 그럼 바이오가 어쨌든 가장 셉니다. 그러면 미리 이게 바이오를 붙였나 보다. 바이오에 뭔가 재료가 있나 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습관적으로 뉴스를 한번 봅니다. 그래서 봤더니 대부분 뉴스는 로봇 기사, 대부분 로봇 기사 아니면 이런 거 로봇 기사를 합니다. 시세만 보여주는 거. 사람이 쓰는 게 아니라 정리된 알고리즘에 따라서 나오는 로봇 기사 아니면은 모 사이트들 추천 홍보글입니다. 근데 어저께인가요? 예, 이것도 다 홍보 기사고요. 근데 보면 이게 다 기사가 만화가 눌려져 버렸는데 로봇 기사를 제하고 나면 췌장암 관련 임상이 순항 중이다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은 습관적으로 뭘 보시게 되냐면요. 일단은 이거를 꼭 명심하세요. 가장 최근 분기 보고서를 들어갑니다. 제가 좀 같이 들어가 볼게요. 미리 좀 준비를 해놨는데요. 가장 최근 그 분기 보고서를 들어가게 되면 항상 그 분기 보고서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던 금감원 전자공시 시스템 다트에 들어가게 되면요. 뉴스 플로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시 플로우가. 그러면 사업의 2번 사업의 내용이라는 게 있어요. 습관적으로 내가 어떤 기업을 볼 때 가장 최근 분기 보고서에 들어가서 사업의 내용하고 몇 두 가지만 체크하면 됩니다. 뭐 하는 놈들이야? 보면 이게 원래 현대 IBT였는데 이게 원래 LCD 모니터 만드는 회사구나. 그러면 생각합니다. 모니터? 택도 없는 소리. 패스. 딱 찍힙니다. 근데 밑에 사업별 현황하는 걸 보면 바로 보여요. 바이오 부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바이오 부문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신규로 붙였는데 피부 재생용 복합 신소재 바이비타브리드 C 파우더라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영국 쪽으로 잘 팔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첫 상이 나왔고요. 두 번째는 보니까 장기적 비전을 해가지고 무슨 말이냐면 현대바이오가 실제적으로 지금 바이오의 가시권으로 들어간 거는 가시에서 실적이 나오는 쪽은 이 피부 재생용 바이오입니다. 이 비타브리드 C 파우더라는 건데 이거는 뭐 어느 정도 상한가 재료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어느 상승 쪽면을 맞습니다. 근데 두 번째 놓고 보면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하는 게 요 밑에 항암 쪽에 있습니다. 이제 탈모도 있고요. 뭐 코스메슈티컬 같은 거는 이제 바이오하고 코스메틱을 붙인 건데 뭐 요것도 하고 있어요. 뭐 잘하는 겁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근데 이를 쭉 내려보면 어디 갔냐? LCD는 어차피 안 되는 거니까 항암제 쪽이 있어요. 어디 갔냐? 나 아까 봤는데. 바이오 화장품 쪽이고, 여기 있죠. 여기 보면 LDH DDS라 그래가지고 표적 항암 치료제를 개발한다는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가장 최근 보면 아직 제대로 된 건 없습니다. 개발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예전에 얼핏 말씀을 좀 드렸는데 항암제가 이렇게 우리가 약물을 먹는 화학암제가 있고 약물치료 그리고 이제 표적 항암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는 암세포만 잡는 거요. 그리고 가장 지금 핫하다는 면역 항암제가 있습니다. 뭐 신라젠의 팩사백도 실제적으로는 뭐 이런 쪽을 지금 추적을 하는데 이제 이건 암세포 정상세포 다 죽여버리는 거니까 사람들이 약물 치료를 받으면 머리가 빠지고 살이 빠집니다. 표적 항암제는 정상세포는 놔두고 암세포만 잡는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면역 항암제라는 건 실제적으로 내 몸에 암에 대한 면역 체제를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가장 이상적인 건데 아직 상용화까지는 못 갔습니다. 그래서 이 자식들이 실제적으로 포용 항암제를 만들고 있는구나 이렇게 보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뭘 보냐면요. 주주에 관한 사항을 봅니다. 그러면 현대 IBT가 LCD 회사인데 이 CM팜이라는 회사가 9.68%를 갖고 있구나. 최대 주주는 CM팜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네, CM팜. 그래서 계열 회사를 보면 실제적으로 얘네들은 CM팜이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업의 내용, 주주에 관한 사항, 계열 회사에 관한 사항. 제가 다시 정리해 볼까요? 분기보고서에 들어가면 다트라 그럽니다. 모바일 앱도 있으니까 꼭 설치를 해두세요. 애플리케이션도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건강은 전자공시 시스템입니다. FSS go.or.kr이라고 하는데 OR인가 GO는 아니지. 이에 들어가서 세 가지를 보는데 첫 번째 보는 게 사업의 계양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게 계속 익숙하시다 보면 나중에 엄청 많은 내공이 생깁니다. 두 번째 보는 것이 주주 현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는 게 실적 같은 건 나중에 봐도 돼요. 세 번째가 계열회사에 대한 현황이에요. 거의 다 잡주들은 여기서 그냥 게임이 끝납니다. 여기. 그 또 하나가 아까도 잘 보면요. 이 회사가 실제적으로 항암제를 올리게 되는데 최대 주주 지분이 낮아요. 9.68%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업 분석에 들어가서 주주 배성을 보면 CM팜이라는 최대 주주가 9.68% 있고 한 90% 정도가 시장에 물려 있습니다. 그러면 습관적으로 여러분들은 뭘 봐야 되냐면 이런 주식들은 상한가를 쳤기 때문에 주식 수가 작은 게 좋겠죠. 그럼 주식 수를 봐야 됩니다. 그랬더니 32,000주 작은 주식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32,000주에 90%가 풀려 있으니까 2,700만 주가 주식입니다. 그런데 차트를 봐버리면 첫 상을 친 7,000원대에서 악성 매물이 소화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다시 무슨 모르겠어요. 요 7,000원이 나왔지 않습니까? 6,900원. 네, 여기 가격에서 실제적으로 모든 저항구간을 뚫어버렸어요. 그리고 9,000원을 넘어가면서 다 뚫어버린 겁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어저께 이런 말씀을 좀 드린 걸 여러분들이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기억을 못 하시겠죠. 이렇게 이현상을 당겨버리면은 상한가 행사할 때 이현상을 당겨버리면은 이거는 일단 만원대까지는 가는 힘입니다. 그래서 일단 만원까지 왔어요.
그럼 앞으로가 중요하겠죠. 이걸 이제 투자가분들의 매수 마인드에서는 한 번에 단타가 나옵니다. 그 한 번에 단타는 먹을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신라전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주가가 9,700원대에서 1,300원, 1,700원을 넘게 되면 11,500원까지는 열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적으로 현재 주가 흐름을 놓고 보면요. 지금은 이게 어제와 같은 그림입니다. 보통 주가가 진짜 죽어버릴 때는 아침에 여기서 때려버리면은 못 올라갑니다. 여기서 끝까지 밀려버리는데 시가를. 얘는 시가 1,500원을 지지하죠. 그러면 종가까지 지금 이 영상은 장이 열리는 오전 11시 42분에 제작하고 있는데요. 이 시가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내일도 갭상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시가를 이탈하게 된다면 많은 미하에서의 저가 매수 기회가 나와요. 즉 보유하신 분은 결정적으로 오늘의 시가인 1,500원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지킬 확률이 지금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는 뭘 보고 판단하냐면 10시 15분에 생긴 이 하나의 봉이 이 아침에 약간 눌러서 일봉상 이렇게 긴 윗꼬리를 만들 거를 지금은 양봉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원래는 아침에 아까 10시 이렇게 때려버렸으면 거의 이렇게 나오는 음봉이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거는 괜찮아요. 지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시가를 할 수 있는 1,500원에 대한 지지력이 좀 견조하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 이 상태로 장을 마감할 겁니다. 그러면 갖고 계신 분들은 보통 이런 거는 시분할 매도를 하면 됩니다. 좀 길어지네요. 주식을 팔 때는 가격을 보고 파는 가격 매도가 있어요. 뭐 12,000원, 뭐 13,000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이 있고 또 하나가 기간 매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모레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오늘 시세가 엄청 세다 판단한다. 실제적으로 현대바이오의 오늘 흐름은 약간 이제 상이틀 치고 거래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때는 보통 4, 3, 3을 팔면 돼요. 그러니까 첫날에 좀 시세 변동성이 커다 그럴 때는 조금 더 팝니다. 아니면 뭐 조금 더 심하면 5, 3위까지 팔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이 시분할 매도라는 거는 어떻게 파냐면 여러 가지가 좀 다른데요. 거의 10시에서 2시 전후를 시간대로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날에 내가 10시에 팔면 그 다음 날은 2시에 팔거나 또 마지막 날은 10시에 팔 수가 있고요. 그럼 오늘 2시에 팔면 첫날은 이튿날은 10시에 팔고 그 다음 날은 또 10시 아니면 2시에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딱 규정해 놓고 정해 놓으면 돼요. 예, 매도는 지금 그렇게 하시면 되고 현대바이오의 어떤 매수 관점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이게 지금 장이 진행되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잡을지 애매한데 아까 말씀드린 마찬가지로 1,500원은 무조건 지켜야 되는 가격입니다. 요 이상 가격에 대해서는 추격해서는 먹지 못해요. 되게 불안하죠. 만약에 종가가 현재 주가 수준에서 마감한다면 종가 배팅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 영상을 찍는 이 순간에 아직 3시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어요. 종가가 어디에 마감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매도의 기술이 좀 필요한데 현대바이오는 오늘 말씀드린 대로 이 기관 매도라는 시분할 매도에 대한 매도의 기술을 좀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바이오를 통한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메시지는 아시겠죠? 첫 번째가 금감원 공시 시스템에 들어가서 사업의 개요, 주식의 현황, 계열회사 현황을 항상 좀 체크한다. 그렇게 보고 두 번째는 급등을 하게 되면 일단은 최대 주주의 지분 구조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지분율을 확인한다. 그 지분율만 확인했을 때 실제적으로 그 종목의 어떤 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전체 주식 수를 좀 생각한다. 뭐 이렇게 좀 계산하면 될 것 같아요. 현대바이오 좀 아마 신규로 매수해서 먹었을 수 있는 분도 있고 아니면 지겹게 매집을 해서 대박이 나신 분도 있는데 이 주식은 아니면 또 소 뒷걸음 치다가 여기서 샀는데 테크니컬하고 대박이 나신 분도 있었는데 가장 고민하는 지금 현재 주가 수준에서의 포인트는 뭐죠? 매도의 기술입니다. 많이 아껴주세요. 화프로였습니다.